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와는 좀 틀리게 신품을 이용한 컴퓨터 조립이 아니라 중고품을 이용한 컴퓨터 조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 중요 부품들은 중고 부품을 사용할 거고, 그 외에 파워라든지 기타 쿨링에 관한 제품들은 신품을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오늘 시스템에 구성된 부품들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을 하던 부품들이거나 아니면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을 하면서 폐기시키는 컴퓨터에서 내는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볼 거고요. 용도는 동영상 편집용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 겁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화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거고요. 오늘 시스템에 사용될 구성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제온 E5 2620V2 CPU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요. 이 CPU를 두 개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총 12코어 24스레드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 CPU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개당 한 18,000원 정도? 17,000원, 18,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가성비는 짱이겠죠? 제가 볼 때는 동영상 편집하는데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구입해서 쓰던 제품이고요. 삼성전자에서 나온 서버용 메모리입니다. ECREG 지원하고요. DDR3 14900R, 용량은 8기가 4개 구성으로 총 32기가로 구성을 할 거고요. 1866MHz로 작동을 하는 메모리입니다. 일단은 듀얼 채널로 구성이 가능할런지 아니면 쿼드 채널로 구성을 가능할런지 메모리 장착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스템 메모리는 아무래도 동영상 편집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32기가 정도는 돼줘야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SSD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제가 쓰는 거예요. 일단 운영체제랑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할 SSD는 트랜센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NVMe SSD입니다. 128기가짜리 용량을 가진 SSD고요. 모델명은 MT110S라는 모델입니다. 한 3만원 정도 해요, 가격. 그리고 이제 소스 파일을 저장을 하고 편집할 용도로 SSD를 추가로 하나 설치를 할 건데요. 왜냐하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요 NVMe SSD가 128기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걸 조금 보완해주기 위해서 웨스턴 디지털에서는 WD 그린 480기가짜리 SSD를 서브로 물려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써줘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NVMe SSD를 위해서 제가 방열판 하나 남는 게 있어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요건 나중에 장착을 해줄 거고, 오늘 사용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참 애매해요. 이게 중국산 메인보드인데 제가 알리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캘리슈어라고 읽어야 되나? 캘리슈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X79 듀얼 CPU 메인보드입니다. LJ2012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고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몇 가지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잘 보면 메인보드 플랫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제가 메모리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제온 CPU 같은 경우에는 1000번대 E5 1620, 1650, 1670 일자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런 CPU 같은 경우에는 듀얼코어를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잘 숙지를 하시고 최소한 앞에 2자가 들어가는 CPU를 구매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24핀 메인 커넥터가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8핀 보존 커넥터가 양쪽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를 준비를 하실 때는 꼭 8핀짜리 두 가닥이 나오는 그런 전원 공급 장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핀을 지원하지만 약간 연장이 돼서 또 4핀이나 8핀을 지원하는 그런 전원 공급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실 경우에 장착이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따로 8핀이 두 개가 지원이 되는 그런 전원 공급 장치, 주로 한 700W급 정도 되는 전원 공급 장치를 잘 보시면 아마 그런 전원 공급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리고 NVMe를 지원하는 M.2 슬롯이 하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SATA, USB 3.0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PS2 포트 2개 있고요. 그리고 USB 2.0 6개, 3.0 2개, 램 포트, 사운드 포트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급 메인보드 써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한 95,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중국산 메인보드 중에 한안지라는 회사에서 나온 메인보드들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중국산 메인보드 치고는 조금 메이저급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플랫폼, 같은 설계 제품들을 약간 디자인만 바꿔서 다 나오는 제품들 같아요. 어차피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메인보드는 쓰시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되겠죠. 이 메인보드를 오늘 사용을 할 거고요. CPU를 쿨링 해줄 때 쓸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ID 쿨링에서 나온 SE24XT 베이직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RGB가 안 들어오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요. 두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펜이 LED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 펜을 LED가 들어오는 펜으로 교체를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120mm짜리 펜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놨죠. 오늘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조금 화려한 LED를 맛보기 위해서 제가 따로 구입을 한 LED 펜입니다. RSI라는 회사에서 나온 맥스 M120-PW라는 모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PWM 방식 4핀짜리 포트만 연결을 해주면 오토 RGB로 그냥 자동으로 RGB가 들어오는 모델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메인보드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RGB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편하고, 크게 불량만 안 난다면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서 이렇게 펜을 준비했습니다. 펜이 되게 많죠. 지금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펜 중에 2개는 CPU 쿨러에, 나머지 6개는 오늘 사용할 케이스에 장착을 할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마스터 M500이라는 케이스예요. 실제로 다나와에서 한 6만원대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하지만 고객님께서 일단은 폐기를 하셨었고, 고객님께서 따로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원래 달려있던 쿨러들은 다 떼가셨거든요. 그래서 펜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전면에 3개, 상단에 2개, 후면에 1개, 이렇게 총 6개를 장착을 해줄 겁니다. 실은 그 마스터 M500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서 고객님께서 한 몇 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냥 저희 집에 하도 자주 오는 고객님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가져가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쓰래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케이스를 구입해도 별도의 비용이 드니까 그냥 제가 쓰기로 했고, 잘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시스템 구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원 공급 장치, 시소닉에서 나온 A12 700W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분리를 시켜놨어요. 케이블이 엄청 많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24핀 주전원 케이블, 여기 VJ 케이블이 있거든요. 자, 여기 VJ 케이블이라고 2가닥이 나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저장 장치나 뭐 이렇게 펜을 연결할 때 쓰는 SATA나 ID 전원 케이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핀 CPU 케이블이 이렇게 2가닥이 있어요. 8핀 CPU 적어져 있죠. 이 2가닥이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전원 장치를 사용하셔야지만 아주 원활하게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걸 갖다가 이제 중고로 이렇게 뭐 새거는 새거대로, 중고는 중고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구성을 했을 때 대략 가격이 한 6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빠졌군요. 그래픽카드도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그래픽카드예요. 여기에 적어져 있지만, 여기 잘 보시면 적어져 있지만 라데온 HD7950 돼 있죠.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윈드포스 모델이고요. HD7950이라서 뭐 기본적으로 그냥 화면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냥 요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겁니다. 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중고로만 한 2, 3만원만 주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사용상 크게 무리가 없어서 제가 그냥 요 제품을 그냥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것도 뭐 어차피 중고시장 가면 한 2, 3만원 정도 친다 생각하고 제가 계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냥 부품 가격만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조립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케이스죠. 앞판이 부러져가지고, 앞판이 고정 클립이 다 부러져가지고 나 핏으로 박아서 제가 다 수리를 해놨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데 다 멀쩡해요. 또 멀쩡하고 잘 뭐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다가 오늘 시스템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케이스를 원래 사용하고 계시던 고객님께서 저희 가게를 몇 번 방문을 하셨어요, 중간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저보고 그냥 알아서 처리해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어떻게 팔고 이러지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사용하려고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사용할 동영상 편집용 시스템을 한번 조립을 해봤고요. 지금 보시면 전면에 120mm짜리 펜 3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CPU 쿨러에 1개씩 각각, 그리고 후면에 120mm짜리 쿨러, 여기 밑에 보시면 상단에 120mm짜리 펜이 2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CPU 쿨러에서 제공이 되는 기본 쿨러 여기 하나 더 추가로 해가지고 후면 쪽에는 쌍펜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전면에도 하고 싶었지만 요 사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펜을 장착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요 CPU 쿨러는 1개만 장착을 했고요. 두 번째 쿨러는 CPU 2번 쪽에는 양쪽을 이렇게 쌍펜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메인보드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좀 메인보드 조립을 하실 때 아마 모든 케이스에 다 공통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이 메인보드를 조립을 하시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캘리쇼 이 제품 말고도 뭐 화난지라든지 같은 이렇게 중국에서 제조되는 이렇게 CPU가 2개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폼팩트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립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은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는 8핀 보조 캐릭터 2개랑 24핀 주 전원 케이블 모두 다 상단에 다 이렇게 물려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 보이시죠? 요게 장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이렇게 나오는 24핀 주 전원 케이블이 길이가 살짝 짧아서 맥스파인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연장해주는 케이블들 있죠? 주 전원 케이블만 그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지금 연결을 해놨어요. 제가 안 쓰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걸로 연결을 해놨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조립하는데 크게 뭐 다른 점은 없어요. 그리고 라데온 HD 7950 그래픽카드,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가 조금 무게가 조금 나가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처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 받쳐놨어요. 그러면 이게 절대로 처지는 법은 없거든요. 이것도 어지간하면 탈착이 안 됩니다. 이게 양면 테이프를 자동차용 유리에 접합하는 양면 테이프 있죠, 그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조금 사용하시다가 양면 테이프가 경화가 되고 나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지간한 충격이 절대로 탈거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CPU 쿨러가 2개 이렇게 장착된 게 보이죠? 되게 뭐 엄청 묵직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맞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여기 A12 700W 파워 보이죠? 이 파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립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메인보드에 보면 오디오 포트 있죠? 전면 프론트 패널로 스피커랑 마이크랑 이렇게 확장을 해주는 그 오디오 포트 있잖아요. 그게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안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 쪽에서 이렇게 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선도 짧고. 그래서 그 확장 포트만 연결하는 케이블을 이쪽으로 빼줬어요. 요 밑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한 가닥 가죠? 여기 한 가닥 있죠? 요걸 이렇게 쭉 빼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장착이 가능했고, 다행히 케이스가 EATX 폼팩터까지 지원을 하는 케이스라서 메인보드를 장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전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후면도 보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맥스파인더 24핀 주전원 케이블 연장해주는 연장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착을 해놨고, 이쪽 편에는 전면 3개, 2개, 후면 1개 이렇게 총 120mm짜리 시스템 팬을 달아놨잖아요. 그거랑 총 6개 팬만 뒤쪽으로 이렇게 뽑아놨어요. 어차피 PWM 4핀을 지원하는 팬들이기 때문에 팬 1개를 2개로 확장을 시켜주는 스플리터 케이블이 동봉이 돼 있어요.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작동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프론트 패널에서 나오는 각종 케이블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나머지 케이블들은 안 쓰는 거는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달아난 SSD죠. 웨스턴 디지털에서는 WD 그린 480기가짜리 SSD 여기 하나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꾸민 시스템이 거의 딱 60만원이에요. 컴퓨터 본체만. 조립비 어차피 자기가 자가로 조립을 할 경우에는 6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만원에서 한 배송비를 만약에 포함을 하게 되면 한 60만원에서 한 65만원 사이 정도의 요 정도 급의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요런 팬들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장착하는 게 크게 힘들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 컴퓨터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구성하기 나름이겠죠.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서 LED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한번 넣어서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도 상단에도 보이시죠? 그리고 CPU 쿨러 쪽에 이렇게 LED 들어오고, 전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CPU 팬이 지금 멈췄는데 아마 바이오스 상에서 설정을 하면 돌아갈 거예요. LED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대에 묶여있는 6개만 지금 팬이 안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색깔이 굉장히 이쁘네요. 괜찮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볼 때는 좀 7,000원짜리 아주 조금 저렴한 팬을 사용해서 지금 구성을 해봤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오늘 조립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웬만하면 이 케이스는 조금 추천 안 드립니다. 케이스가 조립성이 선정리하고 이런 거는 되게 괜찮긴 한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립성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메인보드를 조립할 때 보면 4핀이나 8핀짜리 메인보드 보조 케이블을 연결을 하죠. 그 24핀 주 전원 케이블 말고 4핀 또는 8핀으로 된 메인보드에 꽂히는 보조 케이블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보조 케이블을 연결하는 홀이 안 나있어요, 여기 안쪽에. 그래서 메인보드를 넣기 전에 그쪽으로 케이블을 먼저 밖으로 뽑아 놓은 다음에 메인보드에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그 후에 메인보드를 결착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조립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 말은 혹시나 나중에 파워가 고장나거나 그렇게 되면 메인보드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고치게 되면 공인비도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번거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이 케이스를 혹시나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케이스가 좀 비상적으로 비싸거든요. 이 케이스가 혹시나 이 케이스를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차피 조립은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케이스 같진 않아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나 오늘 조립하신 것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댓글란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댓글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